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와서 걱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뭐 코로나가 뭐 어떻게 뭐 심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타격이 있는지 뭐 주식에 있어서 얼마나 타격이 있는지 뭐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도움은 안 되지만 제가 하나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뭐 주식을 2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어떤 뭐 전체 무슨 일이 터졌다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까지 빠진다 그리고 어디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알 수 있었던 뭐 사람을 떠나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기까지 빠졌다라고 하지만 빠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라고 난리 법석 떨었을 때 급등했어요. 이거 뭐 잘 아실 겁니다. 코로나 얘기 여기서 했을까요? 여기에서 얘기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더 떨어질까 봐 막 겁이 났죠. 그리고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다.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급등하고 동학개미 막 들어오고 그쵸 얘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상상을 못하죠. 상상을 이런 모양이 나올 거다라는 걸. 그러니까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현금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좀 깊게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도 바로 반등 나올 수 있고요. 뭐 반등 안 나올 것처럼 막 시끌시끌할 때 반등 바로 급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괜찮다 할 때 급락 나올 수도 있고 급락 나오고 나서 돌려줄 때 돌려주는 것처럼 얘기가 나올 때 또 급락 나오 이건 뭐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어디까지 저는 생각하는 게 코스피는 뭐 2,500, 네 2,500에서 2,000 초반 네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여기까지 빠졌을 때 몇 프로 뭐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종목의 20% 가지고서 여기서 상승 나오면 나는 수익 같지 않아서 나는 50% 채울 거예요. 그럼 뭐 50% 채우시는 거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한 15% 정도 이제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봐서 다 싹 정리를 할까 이제 생각 중인데 뭐 예를 들면 2,500 여기 이렇게까지는 50%까지는 제가 종목을 실을 생각은 있고요. 이 밑에선 쓸어 담아야죠. 이 밑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지금 뭐 15%, 20%만 돼서 반등이 나와서 수익 줘도 저는 상당히 감사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중에 대한 조절만 잘하시고 전략만 잘 세우시면 아무리 급락이 나와도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여기 이렇게 빠졌을 때 전혀 문제 없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뭐 계좌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제가 믿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의미 없고요. 문제 없는 진짜 스스로 문제 없는 매매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가장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멘탈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자 여기에서 다 몰빵하고 빠지는데 멘탈 관리하십시오. 멘탈 이런 멘탈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이건 버텨라. 남의 돈 갖고서는 게임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는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고 스스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내 돈이잖아요. 내 돈 내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느 정도의 하락까지 뭐 버틸 수 있다. 비중에 대해서 이런 거를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도 비중 관리를 한 것에 대한 불만이 없으셔야 된다. 뭐 15%든 20%든 30%든 이로 인해서 그냥 바로 올라가면 여기에 대한 감사. 이런 전략이 전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여기 어디까지 빠지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되겠네. 뭐 경제가 어떻게 되겠네. 맨날 그거를 들으셔봤자 저는 스트레스만 받는다. 물론 듣지 마셔라. 제가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죠. 근데 제가 그것 예전에 저도 매매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스트레스만 받았어요.
뭐 올라가는데도 뭐 그렇고 내려가는데도 뭐 예,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빠지면 빠지는 대로 즐겁게 모아 가시고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는 대로 예, 좋아해 주시면 돼요. 예,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뭐 차트적으로 뭐를 봤을 때 딱 여기 반등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뭐 예,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빠지던 어떤 식으로 올라가던 스스로에 대한 네,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락이 나와도 기회로 삼고 또는 반등이 나와도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기뻐하시는 예, 그러한 좀 관리, 예, 멘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주제 넘는 예, 말씀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없지만 일단 주식은 오래 했잖아요. 뭐 돈도 못 벌었지만 주식을 오래 한 건 사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네, 좀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말고 네, 좀 주식을 좀 최근에 하신 분들께서 실제로 이거를 하락장이라든지 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매매에 있어서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주제 넘게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 시간에는 엑시스바이오도 볼게요. 엑시스바이오, 신풍제약, 그리고 현대바이오, 그다음에 HLB 관련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나중에 봐서 이제 테마주라든지 다 이제 전체적으로 예, 볼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든 뭐 인맥주든 정책주든 여러 가지에 대한 종목도 예, 볼 예, 생각이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자,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엑시스바이오 보겠습니다. 좋은 딱 정확한 자리에서 반등이 싹 지우겠습니다. 이제 네, 이런 차트 이제는 설정 안 하고요. 그냥 깨끗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 지금 여기 갭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저항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또 갭이 있죠. 이 갭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 밀었을 때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지지가 잘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돌파하게 되면 지지가 잘 되죠. 그럼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갭이 있고 자, 여기 갭이 또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 엄청난 저항이 많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저항이 있는데, 자, 엄청난 저항이 있으면 못 간다? 또 하락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엄청난 저항을 뚫고 가면 엄청난 상승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뭐 어디까지 뭐 어떤 이 라인 예, 이렇게 말씀 이제 안 드릴게요. 뭐 여기 뚫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예, 이제 큰 그림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은 확실하게 이렇게 올려주면서 우상향. 자, 우상향에 대해서 지지 반등이 나와야 돼요. 즉 우상향하면서 밀리면 안 된다. 지금은 그냥 무조건 어떻게 우상향하면서 꺾이지 않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꺾여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급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승, 갭상승 나오겠죠? 그리고 올라갈 때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꺾였을 때의 그 이후에 또 반등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상승 이게 안 나오면 이거 급락입니다. 예,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밀리던 어떤 모습이 나오면 상관없이 올라가고 나서 그 자리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계단식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거 또 하락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풍제약 보겠습니다. 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좋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이런 데서는 매매하는 거 아니다.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런 데서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악재가 여기 있고 호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호재가 터질 때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개인 투자자와 반대로 매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자, 여기 이 위치, 자,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상승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건 빼는 거예요. 빼야 돼요, 이렇게. 빼고. 예전에 제가
어, 코오롱 TCG에서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 여러 종목에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제 유중이 뜨는 종목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서 상승을 못 시킨다? 그게 세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밑에서. 이거는 주고받은 거래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급등을 하던 밑으로 빼던 이 주고받은 세력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이유가 없어요. 손해는 누가 본다? 개인만 보게 돼 있어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올린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글쎄요.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이 어떻게 버티실지 모르겠지만 올리던 내리던 세력 입장에서는 이 물량을 갖고서는 아마 장난칠 겁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이겨내셔야 되고 그 움직임을 따라가셔야 되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개인은 이미 어느 평단이라는 게 있어요. 평단은.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은 어느 평단이라는 게 있다. 세력은 평단을 반죽 주무르듯이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럼 지금은 이 위에서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반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반등이 나올 때 나는 현금을 할 거다라는 전략. 아니면 나는 그냥 올라갈 것 같다,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반등, 혹시라도 반등을 만들어주면 전 빠져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락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과 뭐 비중과 어디까지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빼고 나서 밑에서 작업을 하고 얘네는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날아간다는 게 세력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은 쉽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10만 원 이상 이 위치까지 올려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결국은 개인들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세력의 주식판에서 놀이터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개인 투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세력들이 좋아하는 자리에서 들어갈 이유가 없다. 세력이든 다른 개인이든 자기네들끼리 그냥 놀고 뭐하고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개인과 세력이 장난치고 놀 때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구경하고 그리고 세력들이 작업을 할 때 따라 들어가는 약간 그러한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대로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 나오면 저는 일단 빠져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 밀리고 나서도 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나는 얼마까지 하락이 나와도 버틸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밑에서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하고 밑에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오면 감사하지만 만약에 내리더라도 내려와서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얼마나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내가 스스로 그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지금 밀리고 나서는 저항 위치네요. 자, 이것도 다 지우겠습니다. 이제 자, 큰 그림 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봐도 현대바이오 똑같죠? 신풍제약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대바이오는 뭘 만들고 기업이 현대바이오라는 기업이 있다. 자, 신풍제약 뭘 만들고 무슨 기업이다. 그래 봐야 세력이 장난치고 움직이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 공부를 하게 된 것도 제가 이 수천 종목 상패되고 신규 상장되고 엄청난 종목이 있겠죠. 그런 차트를 다 비교해 보면 뭐 업종, 제약바이오든 반도체든 뭐 철강이든 작업치면 다 이런 패턴이에요. 다 똑같은 패턴. 그러니까 기업 분석할 의미가 없어요. 세력들은 이미 이러한 작업을 치고서는 뭐 정리하고 그리고 밑에서 또 작업을 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신풍제약하고 현대바이오 흐름이 같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풍제약에서 말씀드린 게 다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신풍제약은 밑에서 작업할 수 있고 현대바이오는 위에서 작업할 수 있고 똑같이 밑에서 작업할 수 있어요. 지금 그 패턴이에요. 그 흐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돌려서 뭐 엄청난 상승 5만 원, 6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거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 큰 의미가 없죠, 사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올라갈 때 정리할 거냐, 아니면 밑으로 빠져도 난 버틸 수 있다. 네, 이런 비중과 그다음에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트리 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자 여기 보시면 이 위치 지켜야 된다. 60선에 대해서 이런 추세보다는 그러니까 추세에서도 이탈되고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세 일단은 뭐 말씀드려보면 60선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죠. 근데 이제 시간에 밀렸잖아요. 시간에 밀리면 추세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60선에 대해서도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 전 저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200선에 대한 지지를 하느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하락 이후에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에서 과연 상승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이 자리 개파락이 나오고 이런 밀리는 지금 이 라인 제가 설정을 지저분하게 했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그 흐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움직임을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든지 매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이 밑으로 빠질 텐데 빠지고 나서 어떻게 돌려주지 못하고 다시 빠진다? 안 좋죠. 그 흐름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이게 아니다? 그럼 위험하겠죠. 뭐 밑에서 반등이 나오던 밑에서 행보를 하던 이거는 나중 일이고 관심이 없다 이런 건 현재 위치에 대해서 움직임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약도 지금 신풍이든 뭐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현대바이오든 전체적인 패턴은 다르지만 결국은 똑같아요. 왜 똑같은지 말씀드려볼까요? 자, 신풍 패턴은 그림. 자, 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 그림이죠. 이렇게 이 그림이죠. 자, 그러면 제약을 가볼게요. 이게 왜 차트하고 모양이 중요한지가 이게 나와요. 자, 보세요. 뭐가 다르고 뭐가 똑같죠? 시간과 작업하는 그 모양이 다르지만 결국은 뭐다? 똑같아요. 시작점과 도착하는 위치는 똑같아요. 이게 바로 기술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넥스트 사이언스 볼까요? 자, 똑같죠? 지금 제가 그림을 지워서 그렇지만 결국은 시작하고 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속고 계시는 게 뭐냐면 그 단순한 내용만 갖고서는 매매를 하게 되면 세력한테 당하는 거죠. 좀 똑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넥스트. 제가 뭐 지어서 그리는 게 아니죠. 제약. 자,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신풍. 네,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그리고 현대바이오도 그려볼까요? 현대바이오. 자, 연두색. 여기서 시작했네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똑같이 그랬죠? 상승, 그러니까 시작부터 위에, 그죠? 가장 높은 자리까지. 아, 이렇게는 안 나오네요. 네, 이걸 보시면, 자, 이렇게 좀 치워볼까요? 차트 이렇게. 예, 이렇게 보시면, 한눈에 보이시죠? 지금 결국은 뭐다? 자, 잠깐만요. 네.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시작을 하고, 어디? 네, 여기까지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세력이 하는 거예요. 자, 현대바이오는 아까도 또 말씀드린 현대바이오는 뭐하고 신풍제약 뭐하고 HLB는 뭐하고 제약은 뭐하고 뭐 넥스트사이언스는 뭐하고 기업은 다르고
시총 다르고 직원이 몇 명이고 뭐 매출은 얼마고 부채는 몇 프로 있고 다 다르죠. 다 다른데 결국은 뭐다? 작업은 똑같이 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넥스사이언스도 지금 보시면 지금 흐름에서 자, 흐름 자체에서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렇죠?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올려줘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죠. 여기에서 내려와서 들어 올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네,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왜? 세력은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요. 개인이 받쳐주지 못하면 세력도 의미 없어요. 뭐 자기네 돈끼리 돈 가지고선 올리고 장난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개인이 받쳐주고 개인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그냥 읽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지금 생명과학도 지금 좀 밀리겠죠. 뭐 여기 보시면 시간에도 밀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밀리고 나서 이제 어떤 모양이 나오겠느냐라는 거고. 자, LB 볼게요. 네, HLB도 조금 더 밀리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HLB도 제가 그림을 안 그렸나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네. 그 또 안 그려봐도 되겠죠. 아까 뭐 신풍이던 뭐 엑세스바이오든 현대바이오든 똑같죠. 시작부터 끝. 근데 이래요. 파동만 다른 거지. 얘네가 작업하는 원하는 위치는, 원하는 수익률은, 원하는 상승률은 정해져 있다.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HLB.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HLB가 이제 분석한다든지 저점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 추천을 하신 뭐 전문가분들이던 뭐 추천하신 분들께서도 이제 슬슬 이제 좀 어려움이,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뭐 전문가분을 얘기하거나 뭐 누굴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죠. 네, 제가 제 실력으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기업을 본다든지 단순한 차트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이게 자리이고 흐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슬슬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위치예요. 이게. 그리고 개인들 마찬가지로 포기하고 싶은 자리죠. 여기서 더 빠지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말 HLB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슬슬슬 좀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지금은 관심을 갖는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뭐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보는 거죠. 이제 다들 이제 발뺌하고 뒤로 물러서고 이제 포기하고 손절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또 누군가는 분명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다. 그러니까 지금 HLB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신풍이든 현대바이오든 다 마찬가지예요. 엑세스든 슬슬슬 관심을 갖는 그런 위치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작업을 했잖아요. 다 모든 종목이 세력들이 한 번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작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또 다른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제가 그려드릴게요. 큰 그림을 뭐 이렇게 정말 제가 이거를 말씀을 이렇게 쪼개서 드린 거 이건 대응하시라고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전혀 대응을 안 하시니까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자꾸 이제 쪼개서 보고 이제 중요한 위치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큰 그림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빠진다더라도 그래서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하락은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하지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상승을 지금 생각하실 건 아니다. 당장. 예, 이거는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지금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돌려주는 모습을 보자. 그것을 아까 이제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거예요. 제가 아는 것도 없는데 시장에서 뭐 전략을 얘기하고 그쵸? 뭐 주제 넘는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HLB든 뭐 신풍제약이든 현대바이오든 그러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 남들은 겁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그때 그럴 때 우리는 슬슬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큰 그림으로 꼭 좋은 결과 지금 힘드실 수 있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